그대, 요즘 유독 왜 나만 제자리일까? 라는 생각에 잠 못 들고 있진 않나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낡은 운동화 끈을 묶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지는 않으신가요? 전개 상황적 공감. 어제까지 같이 떡볶이 먹으며 웃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푸른 골프장에서 멋진 옷을 입고 웃는 사진을 올립니다. 축하해 라고 댓글은 남기지만 핸드폰을 끄는 당신의 손끝은 어쩐지 차갑고 가슴은 답답해지죠. 그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속에 남들만큼은 살아야지라는 무거운 욕심의 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굽고 배 속이 꼬이는 그 기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절정 의문제기.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불교에서는 이걸 내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빛이 당신을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남의 등불만 보느라 당신 손에 든 보석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 느끼는 그 지독한 초라함이 사실은 당신을 괴롭히던 비교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면 어떨까요? 이 아픔이 사실은 당신만의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시작점이라면요. 마무리. 본문 연결. 그대가 더 이상 남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평화로운 정원을 가꾸는 법.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그 따뜻한 지혜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길, 젖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흙냄새를 맡으면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함께 걸었던 그 길, 같은 속도로 발을 맞추며 웃던 시간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길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골프백을 둘러매고 반려견과 함께 깔끔한 잔디 위를 걷는 사진을 올릴 때 가슴 한켠이 조용히 내려앉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바람에 흩날리는 잔디 냄새와 신발 밑으로 전해지는 푹신한 흙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반면 당신은 갑자기 초라해진 기분, 억울함, 배신감 같은 것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 감정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인간적이고 솔직한 반응입니다. 친구였던 사람이 더 멀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자신이 제자리에 남겨진 느낌을 받습니다. 남의 삶의 빛이 더 눈부셔 보일 때 내 삶의 색이 흐려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기나 경쟁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나눴던 기억, 공유했던 시간들, 서로의 보통날을 확인해 주던 존재가 달라졌을 때 생기는 상실감입니다. 그 상실은 때로 말로 설명되지 않고 몸의 감각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숨이 조금 가빠오고 가슴이 답답하며 어깨가 굽고 손바닥이 차갑고 배 속에 작은 덩어리가 생기는 느낌. 화가 날 것 같다가도 눈물이 찔끔 올라와 도무지 어디에 풀어놓아야 할지 모르는 무력감.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스스로 판단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이건 부끄러운 감정인가? 하고 잘못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질문의 심판이 아니라 그 심장의 무게를 함께 느껴주는 누군가의 존재입니다. 이 순간 그 존재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단지 친구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묻어두었던 기대들과의 재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릴 적 함께한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리라 믿었던 순수한 약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들이 깨어지는 소리는 가위질처럼 선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켜켜이 쌓여온 작은 거리들이 모여 한밤중에 갑자기 온전한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풍경 앞에서 우리는 초라함, 무력감,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때로는 자신을 향한 분노로, 때로는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표출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비 냄새를 떠올려 보세요. 젖은 흙 냄새가 코끝에,
스며드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 냄새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겪은 상실은 비에 씻긴 나무잎 위의 물방울처럼 존재하지만 곧 흩어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흩어지기 전 그 물방울은 햇빛을 반사하고 주변 풍경을 담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모든 감정이 투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숨에선 찰랑이는 빗방울 소리, 날숨에선 조금 가벼워지는 어깨를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을 정확히 말해봅시다. 나는 함께였던 시간들을 잃은 것 같아. 그의 빛이 나를 더 어둡게 만들고 있어. 왜 그 순간에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렇게 조용히 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말로 하는 것이 어려우면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어도 좋습니다. 몸의 어떤 부분이 그 말에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목이 뻣뻣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가요? 아니면 온몸이 무거워집니까? 그 감각을 그대로 품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이름만 붙여주세요. 불안, 초라함, 억울함처럼. 이름을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작은 불빛을 켜는 일과 같습니다. 불빛을 켜면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존재와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감정을 더 이상 막연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감정을 손에 올려놓고 자세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너무 멀리까지 추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 감정이 지금의 나에게 설명되는 방식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친구와의 거리감이 생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거리에서 생겨난 나의 자기 가치가 흔들리는 지점에 더 예민해진 것입니다.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관계는 우리의 존재감, 소속감, 안정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거움은 사소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간으로서의 필요가 울린 소리입니다. 이제 천천히 몸의 중심으로 돌아와 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의 무게, 허리의 지지, 바람 소리를 귀에 담고 숨결의 리듬을 몸으로 느끼며 몇 번 더 깊게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빛이 퍼져오듯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비교와 억울함이라는 작은 종이를 접어 강물에 띄우듯 놓아주세요. 종이가 물 위에서 서서히 떠내려가듯 그 감정들도 한 겹 한 겹 가벼워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더 이상 그 감정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주는 배려입니다. 그대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 말은 누군가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변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인정해주는 작은 숨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사람이 되어 보세요. 감정의 파도를 재단하지 말고 그 파도가 치는 모양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다음으로 비교의 눈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을 해봅시다. 비교는 우리를 방향 감각 없이 떠다니게 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강도에 따라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상쾌하게 다가옵니다. 비교라는 바람을 온전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친구의 사진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첫 문장을 의도적으로 바꿔보세요.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대신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구나. 혹은 그 길은 그의 빛이고 내 길 또한 다른 빛을 품고 있구나. 라고 바꿔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면 비교의 바람이 서서히 잔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안의 작은 성취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끓인 따뜻한 차 한 잔,
늦은 밤 끝까지 일한 노력, 누군가에게 건넨 짧은 미소, 그 조각들은 당신의 삶을 촘촘히 엮는 보석입니다. 때로 우리는 남의 큰 풍경만 보고 내 안의 작은 등불을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등불들이 모여 언젠가 큰 빛을 이룹니다. 골프장에서 반짝이는 클럽 대신 당신을 비춰주는 이 작은 불빛들을 하나씩 바라보세요. 관계의 거리는 필연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선택은 달라지고 그 결과로 생기는 거리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진화입니다. 친구의 길이 달라졌다고 해서 당신의 길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길이 다시 만날 수도,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든 그 안에서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돌보는가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부드러운 상상 하나를 권합니다. 머릿속에 작은 산사 한 채를 떠올리세요. 빗방울이 지붕을 톡톡 두드리고 짙은 소나무 향이 공기 중에 섞여 있습니다. 낮은 목탁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돌계단 위에는 이끼가 부드럽게 깔려 있습니다. 그대는 무겁게 내려앉은 하루를 벗어 던지고 이 산사의 마루에 조용히 걸음을 옮깁니다. 마루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으세요. 바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숨과 바람이 만나 벼랑간 작은 기류를 만듭니다. 그 기류는 당신의 상처를 문지르며 조금씩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이 산사에서는 비교가 아닌 관찰이 중심입니다. 관찰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관찰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 감정들이 어떤 색을 띠고 있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온도인지,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초라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정확히 말하는 순간 그 감정은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당신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숨을 쉬는 자리입니다. 생각이 필요할 때는 노트를 꺼내 한 줄만 적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는가? 또는 나는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쓰십시오.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글 쓰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정리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쓰고 난 뒤 한 장의 종이에 그 감정을 접어 창문 밖으로 붙이듯 놓아두세요. 그것은 보내는 의식입니다. 보내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보내고 나면 그 감정의 무게는 조금 줄어듭니다.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시간도 천천히 가져보세요. 이별이나 거리감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가죽처럼 늘어나고 줄어들며 형태를 바꿉니다. 어떤 관계는 두텁고 오래 지속되지만 어떤 관계는 얇아지더라도 그 얇은 자리에 남겨준 흔적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 흔적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촉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들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을 때는 작은 실천을 고려해 보세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내가 나를 돌보는데 쓸 수 있는 자원을 찾는 것입니다. 한 시간의 산책,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오래된 친구에게 건네는 문자 한 줄, 혹은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를 다시 꺼내는 일.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내면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 단단함은 남과 비교할 때 깎아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형태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내 마음에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부의 것들, 명예, 돈,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로 약속해 보세요. 그것들은 순간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깊은 곳에서
오는 안정감은 주지 못합니다. 대신 내면의 작은 정원을 가꾸어 보세요. 정원은 때로는 잘 자라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작은 씨앗을 심는 행위들이 쌓여갑니다. 어느 날 문득 정원 한켠에서 꽃이 피면 그 꽃은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들숨에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우고 날숨에선 그동안 붙들고 있던 무거움이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숨의 리듬에 맞춰 가슴 안쪽에서 작게 울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은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희망의 소리입니다. 희망은 눈부신 폭죽처럼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물결처럼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반복해서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동안 그 파동은 점점 넓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는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몇 번 되뇌어 보세요. 그대의 길은 그대의 길이다. 이 말은 그 어떤 훈계도 위로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의 확인입니다. 길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옳거나 그른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길은 다른 풍경을 품고 다른 경험을 줍니다. 그리고 그대가 지금 겪는 이 감정들, 초라함, 억울함, 외로움 모두 다 그대의 길 위에서 만나는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은 때로 어둡지만 그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길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문장, 오늘 나는 나를 지켜주었다. 혹은 오늘 나는 내 감정을 들여다보았다. 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그 문장을 접어 귓가에 두고 잠들면 다음 아침 눈을 뜰 때 그 문장이 작은 등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벼운 이미지 하나를 더 드립니다. 상쾌한 새벽녘,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 소리, 머리 위로 쏟아지는 어스름한 별빛. 당신은 산사 마당을 천천히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발밑에 이끼가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그대가 내려놓은 무거운 감정들은 마루의 한 켠에 조용히 놓여 있고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도 됩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된 따뜻함이 가슴을 채우며 작은 웃음이 입가에 스며듭니다. 그 웃음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자신을 알아봐 준 내면의 친구가 건넨 인사입니다. 그대의 내면에는 이미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때로는 길 잃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자원은 부드럽게 다시 깨어납니다. 큰 사랑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그대의 숨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늘 그대의 편은 아닐지라도 그대를 지켜보는 무수한 작은 가능성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느낀 외로움도 억울함도 초라함도 모두 당신의 일부였고 이제는 그 일부를 더 너그럽게 품을 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손과 발을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을 한번 펴고 발가락을 부드럽게 구부렸다 펴면서 몸을 깨우듯 조용히 준비합니다. 눈을 뜨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다정한 말을 건네도 좋습니다. 그대, 잘 있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건네는 회양의 소리입니다. 고요한 숨결 속에서 당신의 밤이 평안으로 가득 차길 빕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아침이 와서 당신의 발걸음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길 바랍니다.